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검은 정장. 자취를 하고 있던 영은 그날 여자친구와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여자친구가 집에 가야 한대서 바래다 주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섰죠. 당시 영이 살고 있던 자취집 위치는 역에서 매우 가까워서 지하철 철길 방음벽을 따라 쭉 걷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의 집은 북부였고 여자친구는 남부에서 택시를 타야 해서 택시를 잡아준 다음 다시 역을 건너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도 아침도 아닌 어중간한 새벽 아시죠? 주변은 어슴푸레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은커녕 가로등도 꺼져 있는 시간. 그렇게 영은 방음벽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람의 형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또각또각 늘씬한 몸매의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옷차림이 조금 특이했다고 하네요. 중절모보다는 체이 넓고 카플린보다 약간 좁은 그런 까만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한여름임에도 새까만 색상의 긴 소매 정장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이는 신체 부분은 코와 입 가냘픈 턱선 밑으로는 종아리 정도겠군요. 그리고 점점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이 여자가 생각보다 키가 많이 크더랍니다. 형은 신장이 180이쯤으로 남자로서도 꽤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자기하고 키가 엇비슷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여자와 형이 교차하는 식으로 걸어가다 문득 여자의 얼굴이 궁금해진 형은 여자와 거의 교차되는 지점에서 약간 시선을 돌렸죠. 그때였습니다. 시선을 돌림과 동시에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더랍니다. 넓은 모자의 챙을 이용해 일부러 얼굴을 가린 듯. 그때부터 조금씩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네요. 그렇잖아요. 일방으로 뻥 뚫린 직선상에 놓인 여자를 노골적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살짝 시선만 돌린 것 뿐인데 그걸 눈치챈 듯이 교묘히 고개를 숙여버렸으니 게다가 모자의 챙을 생각하면 아무리 많이 보여도 지나다니는 사람의 가슴 위로는 사각지대일 텐데 말입니다. 여자의 이상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었다면 걸음걸이라 할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의 걸음걸이 같지 않고 패션쇼 모델 워킹 하는 듯한 모양새로 리듬감은 없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꽤나 빠른 속도로. 그런데 그렇게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걸을 때 보이는 수직의 움직임 이런 것이 없이 스스스슥하고 미동 없이 걷더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지나쳐갔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살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언제 방향을 틀었는지 형의 바로 뒤에서 형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왔던 길을 갑자기 되돌아가는 것도 의문이었지만 설령 뭔가 잊은 물건이 있다 치고 되돌아간다 해도 무슨 자동차 유턴하는 것도 아닌데 보통 사람이라면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 걸어가는 것이 정석일 터. 구태여 사람 가는 일직선상에 궤도로 걸어가더라는 거죠. 더욱 섬뜩한 점은 당연히 그 여자가 가던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으며 이쪽에서 다시 오는 것에 아무런 기척이 없었던 것입니다. 차도 사람도 무엇도 없을 시간이라 되돌아오면 그만한 기척이 있을 법한데 말인데요. 무서워진 형은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기에 집 쪽 블록으로 방향을 틀고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려고 방음벽 쪽 길을 돌아봤으나 그곳엔 아무도 지나가지 않더랍니다. 아까 같은 속도를 갖고 일정하게 그 방향으로 걸었으면 당연 보여야 할 위치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네요. 그 블록 이전 블록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봤으나 그쪽은 상가 건물 뒤편으로 차도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 사람이 그 시간에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있는 대로 소름이 끼친 형은 집에 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따라와서 문고리를 잡아당길 것만 같았고 창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에 창문 옆에 있는 침대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꼼짝 않은 채 날이 밝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린 왕자. 주에서 봤을 땐 분명 반짝이는 검은 구슬처럼 보이는 어여쁜 별이었고 나는 이 별에 밤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지만 별에 가까워질수록 밤하늘은 점점 짙은 회색으로 변해갔고 지표에 착륙하고 나서야 밤하늘은 반짝이는 냉장고 뒤덮인 거대한 별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눈에 보이는 곳에는 위아래, 앞뒤, 양옆 할 것 없이 냉장고들이 아파트처럼 쭉 늘어져 있었다. 냉장고 아파트 곳곳에서
반짝이는 새빨간 불빛과 색색 뿜어져 나오는 새하얀 증기는 마치 거대하고 눈 많은 괴물을 떠오르게 했다. 누구를 찾으러 왔니? 라는 무덤덤한 목소리에 흠칫 놀라며 목소리가 들려온 냉장고 한쪽 귀퉁이로 다가갔다. 놀이공원 매표소 같은 작은 초소 안에 젊고 수염 많은 남자 한 명이 있었다. 저는 누구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우주를 여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저 요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별이 너무 아름다워 한번 둘러보고 싶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잠시 들렀어요. 라며 삐뿌연 하늘을 가리키며 열심히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렇구나 한마디였다. 기분이 상한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을 이었다. 됐어요. 그나저나 이곳은 도대체 무슨 별이죠? 저 냉장고들엔 무엇이 들어있고요? 아니 그보다도 당신은 도대체 누군가요? 내가 저것들을 냉장고라고 부른다면 나는 냉장고 수리공이 되겠구나. 그리고 저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사람이 들어있지. 마지막으로 이 별은 저 냉장고들이 있는 창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사람이요? 이 별 사람들은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걸 정말 좋아하나 봐요. 꼭 그렇지도 않다만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건 무슨 소리죠? 처음엔 아무도 저런 냉장고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들고 와서는 냉장고에 들어가고 싶다고 애원했지. 좀 더 자세히 알려줄래요? 꼬마야, 이 별에는 저런 냉장고가 몇 개나 있을 것 같니? 글쎄요. 이렇게. 아니 전혀. 그보다 훨씬 많아. 믿든 안 믿든 내 자유다만 내가 이곳 근처를 돌아다니며 헤아렸던 수만 해도 10억 개는 거뜬히 넘을 듯 하는구나. 설마요. 제가 살던 별은 이곳보다 훨씬 큰데도 70억 명밖에 살지 않았던 거려. 우리 별도 아주 오래전엔 그랬단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문제가 생긴 거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의 수명은 놀랍도록 늘어났단다. 심지어 어느 해에는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말이야. 정말 믿을 수 없는데요. 믿든 안 믿든 알아서 하려무나. 난 그저 입을 좀 움직이고 싶을 뿐이니까 말이야.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 새로 태어나는 이들이 죽는 이들보다 많아지게 되었단다. 사람 수는 늘고 늘어 이 별은 포화 상태가 되었지. 어딜 가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게 마치 개미떼들 같았어. 먹을 게 많이 부족했겠네요. 먹을 것뿐만이 아니야. 의식주는 물론이고 밟고 걸을 땅에 심지어 숨쉬에 공기조차 희박해졌단다. 결국 높으신 분들께선 극단적인 방법으로 넘쳐나는 사람들을 줄여갔지. 하지만 택도 없었어. 극단적인 방법이요. 사람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지. 이라면 설명이 되겠니? 예, 충분히요. 이것들 말고도 수많은 기상천외한 방안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고 실행되었단다. 그리고 그 방법 중 마지막으로 실행된 것이 이 냉장고들이지. 밖에 돌아다니면 시끄러우니까 가둬놓은 건가요?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들이 많이 있단다. 일단 사람들은 저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어. 하지만 이건 기억하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 모두를 털어가면서까지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왜일 것 같니? 밖엔 먹을 게 없고 숨쉬기도 힘들어서. 절반은 맞았구나. 사람은 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깊은 잠에 빠진단다. 그리고 이 냉장고는 이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의 공기와 영양분만을 조금씩 공급해주는 거지. 마치 식물을 키우듯이 말이야. 누가 깨우지만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잠만 자겠네요. 그렇지. 게다가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어. 사람들은 냉장고에 들어가기 전 한 가지 소원을 빌었단다. 내가 자는 동안 이러이러한 꿈을 꾸게 해주세요라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전 재산을 털고 이곳에 들어가려 했던 이유야. 비록 자는 동안 꾸는 꿈이라도 자신의 남은 여생을 자신이 원하던 이상향에서 보낼 수 있는 거지. 그건 조금 멋지네요. 정말로. 멋지지. 지금쯤 저 냉장고들 중 하나에선 지상낙원이 펼쳐져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저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죠? 날카로운 질문이구나. 그건 말이다. 순간 삐아하고 낮게 깔리는 사이렌이 근처에서 들려왔다. 이런, 운이 좋구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할 수 있겠어. 이리로 오렴.
젊고 수염 많은 남자는 맞은편에 있는 냉장고로 다가가 문 옆에 달린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새하얀 연기와 함께 스르륵 문이 열리고 비쩍 마르고 꽁꽁 얼은 미라가 밀려 나왔다. 이쪽 구역의 첫 번째 사망자야. 아니, 어쩌면 냉장고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중에 첫 번째일지도 모르겠구나. 이리 가까운 곳에서 나오다니. 이걸 볼 수 있는 건 정말 천운이야. 남자는 냉장고의 번호를 메모하며 고성능 카메라를 꺼내 미라의 사진을 마구 찍어댔다. 미안하지만 내 질문에 답할 시간이 없을 것 같구나. 이제부터 조금 바빠질 것 같으니 말이야.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막 돌아갈 참이었거든요. 뭔가 중요한 걸 본 것 같으니 서둘러 도망가야겠네요. 농담조로 툭 던지자 남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니 이내 한 손을 들어 흔들어 보였다. 그것을 신호로 나는 뒤로 돌아 걷기 시작했다. 아, 그리고 아저씨,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 시간을 뺏지는 않을 거예요. 이 별엔 냉장고가 설치된 지 얼마나 지났죠? 젊고 수염 많은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금세 다정한 많은 미소로 표정을 바꾸었다. 3일. 그 뒤에 이어진 말은 그와 동시에 터져나온 중저음의 사이렌에 묻혀버렸다. 세 번째 이야기, 클럽의 귀신. 친구와 어찌하다가 부산에서 뜬금없이 만나게 되었다. 어디 갈까 하다가 부산대 앞을 가본 적이 없어 한 번 가보자고 부산대로 결정했다. 일단 가긴 갔는데 그 당시에는 블로그 맛집이니 뭐니 정보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안 나온 시대라 그냥 망망대해에 있는 느낌으로 어디 갈까 몰색 중에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었다. 여기로 가자 하고 들어가니 술을 팔기는 하는데 스테이지도 있는 작은 클럽이었다. 주중이라 손님은 별로 없었는데 뭐 춤을 추러 온 게 아니라 술을 마시러 온 거니 여기서 술이나 까자 하고 자리를 잡았다. 손님도 없고 해서 스태프들이랑도 노가리도 까고 하다 보니 3시간 정도 만에 할 이야기 못할 이야기 다 하고 엄청 친해졌다. 새벽 6시 좀 안 된 시간. 마감할 것 같아 나가려 하니 직원 한 명이 좀만 기다려봐요. 우리랑 같이 퇴근하면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요. 라고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클럽에 귀신이 2마리 있다고 했다. 하나는 남자 화장실에 선풍기 아줌마처럼 생긴 귀신이랑 다른 하나는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귀신이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신기가 좀 있는데 사장님이 귀신도 잘 보고 자기 집에도 한 마리 있는데 동거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장이 너무 무감각하고 귀찮아해서 귀신이 사장을 건드리려 하는데 못 건드린다고 욕하고 발로 차면 귀신도 날아간다고 했다. 이 말에 솔깃해서 우리는 반신반의했지만 기다려 보기로 했다. 어차피 시간도 늦었고 이윽고 사장이 나타났고 직원이 우리가 귀신 보려고 기다린다고 전달했다. 뭐 그 뒤엔 위에 말한 건수로 사장이랑도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하이힐 귀신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엄청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다. 사장의 성격은 욕도 걸걸하게 하고 쾌남 스타일이었다. 드디어 마감이 끝나고 여기 앉아 보세요 하면서 스테이지 옆에 있는 소파에 우리를 앉혔다. 그리고 자기들도 양옆으로 앉았다. 야, 그 음악 좀 들어봐라. 녹색불 켜고. 라고 직원에게 환경 조성을 시켰다. 이건 왜 하냐고 물어보니 아, 그 18년이 녹색이랑 이 노래 좋아하더라고요. 라고 했다. 아, 근데 이 미친년이 발만 보일 때도 있고 음악 틀어놓으면 스피커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보면 말해줄게요. 라고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자, 이제 조용히 하고요. 쉿. 하고 잠자코 기다렸다. 사장님 이거 뭔 소리예요? 아, 이건 얼음 얼리는 기계 소리야. 좀만 있어봐요. 하고는 한 2분 정도 지났을까? 엄청 작은 소리로 사장이 이야기했다. 시발년 나왔네. 들리죠? 하고 귀를 기울이니 소파 옆엔 2층으로 연결된 철제 계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또각 하고 놀래서 쳐다보니 시커먼 그림자 같은 하이힐이 내려오고 있었다. 발목에서 점점 사라지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놀래 나자빠졌는데 좀만 더 기다려봐요. 지금 전현 스테이지로 가는 거니까 해서 입을 틀어막아 비명을 집어넣고 잠자코 기다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장이 엄청나게 웃으면서 이러는 거였다. 저 시발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는 못하고 대가리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봐라. 저기 저 기둥 뒤에 안 보여요? 이 말에 사장이 가리키는 스테이지 중간에 있는 기둥을 보니 사람 머리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를 쳐다보는데 두더지 게임처럼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시계바늘처럼 머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목이 누울 때까지는 뺐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숨는 그런 형태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기둥 뒤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봤죠? 야 이제 불 켜라 하는 사장의 지시에 불이 켜지고 상황이 종료되었다.